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박호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 강의는 깃과 길업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교재 공동개발로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깃과 길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강의는 깃입니다. 네, 깃에 대해서 배울 텐데 형상관리랑 이제 GIT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형상관리입니다. 네, 형상관리를 배우기 전에 앞서서요, 형상이란 게 무엇일까요? 라고 봤었을 때, 네, 형상이요, configu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나 이제 시스템에서 구성하는 전체적인 상태나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하시다 보면은, 네,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파일 버전이라든지 설정,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태로 이제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각각의 상태를 이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즉, 소프트웨어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형상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형상 관리, 매니지먼트가 붙었잖아요. 네. 물론 경영이란 뜻도 있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관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형상 관리, 라고 했었으면은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 구조나 전체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상황이겠죠. 네, 그런데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겠죠. 체계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목표를 두고서 진행을 하는 게 형상 관리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항목들을 이력을 어떻게 또 추적을 하고 여러분들이 팀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을 때 개발해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부서는 뭐 뷰를 만들 것이고 어떤 부서는 안드로이드를 만들 것이고 어떤 부서는 연동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력을 추적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과거 버전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형상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의 주요 목적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버전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프로젝트 위주에 있는 부분을 목표로 하다 보니 협업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협업을 지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충돌이 생겼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중점을 둬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형상관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상관리요 꼭 필요할까요? 그냥 손으로 끄적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손으로 끄적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네,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시대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 손으로 꾸덕하면은 또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보드마카로 써놨어요. 써놨어도 휙 하고 지워지면은 어떤 이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버그라든지 아니면 버전이 또 맞지 않으면 여기서 또 끊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적화 작업 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목표 하에 이제 형상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형상 관리 도구로서 이야기 드리자면 이제 깃하고 이제 SVN 서버전의 이제 약자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사입니다. 네. 이 두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회사의 도구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제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목표로 제목을 먼저 보여드렸죠. 네. 그러니 그래도 이게 뭔지는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대표적인 형상관리 도구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시대마다 계속 변화는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깃하고 이제 SVN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선 깃하고 SVN 뭐 둘 다 아무래도 형상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코드나 파일의 버전을 관리하고 여러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SVN 같은 경우에는 Centralized Version Control System이라고 해서 SVCS를 이야기를 뜻하고요. Git 같은 경우에는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Distributed Version Control System의 약자인 DVCS를 뜻합니다. 네. 본 그림은 여기 제가 다 참고 자료 아래다가 다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네. 뭐 거의 웬만한 그림들은 참고 자료를 아래다가 뒀으니까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자료를 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그림은 러시아어였는지 우즈베키스탄 언어였는지 어쨌든 그림이 괜찮아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SVCS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이 중앙에서 하나씩 움직여야 돼요.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부분 움직여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정을 할 때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팀으로 움직여야 돼요. 물론 코드는 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수정이 용이하지 않아요.
중앙을 거쳐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A 작업을 하는 분이 나만 작업하고 싶은데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DVCS 이 버전을 보도록 할게요. 네, 깃이 여기에 해당되고, 서버전이라고 안 부르고 SVN이라고 할게요. 네. SVN이 여기에 해당돼요. 네. 그리고 깃이 DVCS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구조를 다 구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협업했을 때 또 공유가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코드, 마스터 코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끼리 다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네, 분산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 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네. 일단은 분산형이구나 라고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번 수업을 하면서 이제 파트 5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주장창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그림 봐도 모르겠는데 하시면 네 어차피 계속 그림 나오니까 그 그림 보시면서 네 이래서 분산형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전체 그림 봐도 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단 뭐 여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만 봤을 때요 그냥 네 초록색 있고 여기 초록색 3개 있어서 그냥 그래도 뭐 분산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만 봐주셔도 네 무방합니다. 네 어차피 기세대에서는 네 이 부분을 다 뜯어서 봐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지금 이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공유되는구나 그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괜찮아요. 네자 그 다음에 차이점 보도록 할게요. 로컬 작업 가능 여부입니다. 네, 깃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없더라도 이제 오프라인 로컬에서 커밋이나 브랜치 작업을 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네, SVN 아까 보셨죠? 이제 조금씩 이해되실 걸 같은데 뭐 이해 안 돼요 그럼 할 수 없는데 보시면 얘를 안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중앙 서버와의 연결이 없으면 작업을 아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내가 그 컴마나 아니면은 세미콜론 틀려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 서버 연결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팀원들이 내가 하는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관리자가 없다. 관리자를 껴야 된다. 관리자를 껴야 된다 그러면은 관리자를 모셔야 가지고 한번 혼나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또 차이점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속도와 성능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중앙 서버에서 모든 파일을 관리하기 때문에 SVN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일 변경 사항이 느려요. 네. 커밋 할 때 느립니다. 커밋이라는 거는 좀 이따가가 아니고, 다음 파트에서 아마 배울 것 같은데, 기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록. 왜냐면 내가 뭘 고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팀원들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커밋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깃 같은 경우에는 파일 변경사항 추적 방식이 아무래도 변경된 부분만 이용해가지고 내가 할 파트만 갖고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기 때문에 빠른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즉, 전체 서버를 뒤져가지고 저장하는 거냐, 아니면 부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빠르게 캐치해서 갖고 올 것이냐, 당연히, 네, 전체 업데이트가 아니죠. 네, 부분해서 그 부분만 딱 적용해가지고 바로 캐치하게 되면은, 네, 만약에 이게 대용량의 프로젝트다, 아니면 뭐 99명이 참가한 프로젝트다, 뭐 그런 경우, 네, 다르겠죠? 네, 만약에 99명이 참가했는데, 이 경우,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업데이트 할 때. 네, 컴마랑 세미콜론이 틀렸다 가정했을 때. 네. 왜냐면 중앙 서버를 거쳐야 되니까. 네. 이 방식이 네,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으로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속도와 성능에 대해서 차이점이 좀 큽니다. 물론 SVN을 아직도 쓰는 회사들은 많아요. 네. 왜냐면 중앙 서버 방식이고 오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네. 안전성 문제라든지 뭐 그리고 좀 투명성 문제라든지 물론 보안에는 조금 취약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중앙 서버에서 중앙 서버를 지나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네, SVN을 일부러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깃이 아무래도 네 모든 상황을 뭐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빠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로컬 작업이라든지 네 분산형이냐 중앙 집중형이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께 저도 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깃이란 게 무엇이냐?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마크. 네, 보시면, 네, 여기에 약간 지금 의사결정 트리. 네, 이런 식으로 뻗어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브런치처럼 막 보인다라는 뜻으로 해서, 네, 깃.
것이라는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형상관리, 버전관리 시스템. 이제 형상관리는 뭔지 알겠어요. 이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추적해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을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어떤 구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되는지. 네. 자, 이 깃이라는 거는 우선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 리누스 토르발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 자기 비하적인 농담을 했다. 멍청이란 뜻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글로벌 인포메이션 트래커의 약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리누스 분산형이라는 특성을 반영했다라고 네. 그 부분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한 명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명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스 코드, 문서 등의 파일이 어떻게, 언제, 누가, 무엇을 변경했는지 기록하고 필요할 때 이전 상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중앙 집중형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한번 하면은 좀 복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깃은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네. 그래서 게다가 동시 협업이라는 유용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어떤 특징을 갖고서 진행하는지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유연성이에요. 네. 모든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중앙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치는 작업 있긴 한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브랜치라고 해가지고 브랜치 과정이라든지 깃플로우 배웠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개발자는 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매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브랜치 전략. 네, 아까 전에 여기 보셨으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의사결정 트리. AI에서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뭐 생각 안 나시면은 나뭇가지 생각해 볼게요. 이게 나뭇가지 형상화해 갖고 만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뭐 하시면 할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가지치기처럼 보이셔야 돼요. 네. 그런 체계화된 가지치기 같은 그 전략으로 네. 기 특징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네,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와 도구 지원이 있어요. 네. 물론 SVN이 그 전에 깃이 등장하기 전에는 널리 사용됐어요. 지금도 회사들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투명성 때문에. 네. 그런데 네, 깃이 훨씬 더 활발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고 네, 오픈소스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길업, 그 다음에 길랩, 그 다음에 비트부켓 등 여기에 다양한 이 원격 저장소 서비스의 통합도 강력해요. 네. 서버원 학생들은 알 거예요. 네. 이 중에 깃의 대표적인 깃업을 갖고 저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와 도구 지원 때문에 깃을 안 쓸 이유가 또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레포지토리부터 해서 커밋, 그 다음에 스냅샷, 브랜치, 병합, 원격 저장소 해가지고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웬만해서는 별표 안 하는데 별표돼 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왜냐면 깃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저장소입니다. 레포지토리요. 네.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 이제 깃에서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하고 파일의 변경 기록을 보관하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노트? 네, 노트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수업 시간 때 노트에 수업 내용 적고 필요한 메모 기록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깃의 저장소에서도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파일하고 변경 내역을 보관하는 장소가 이제 레포지토리 저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장소 같은 경우 이제 내 컴퓨터에 있거나 기록 같은 이제 온라인 저장소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생각하시겠지만, 네,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클라우드 같은 저장소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네, 저장소랑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기록을 보관하는 공간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요, 커밋입니다. 네, 커밋은요, 스냅샷을 찍고, 이제 그 스냅샷에 대한 메모를 적는 과정인데, 지금 스냅샷 안 배웠는데요. 네. 물론 그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스냅샷을 잠깐 안 배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저장한다. 네. 저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예를 들자면 네. 일기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기. 네. 왜냐면 대부분 책이 스냅샷 먼저 스타트하는데 제가 일부러 커밋을 먼저 적었어요. 커밋을 적은 이유는 조금 더 기억하라고. 네. 메시지를 적고 그 다음에 스냅샷이 조금 더 큰 단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커밋은 메시지입니다. 물론
네, 메시지라고 하면 되지 왜 커밋이라고 해요? 네, 저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하지만, 네, 커밋이라고 용어라고, 커밋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작업했는지, 일기처럼 무엇을 바꿨는지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장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네, 설명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커밋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기록이라든지 메모를 적어서,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보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요, 스냅샷을, 네, 커밋샷이 아니고 스냅샷이죠. 네, 스냅샷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네, 같이 또 커밋이랑 연관지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스냅샷. 스냅샷은 무엇이냐? 특정 순간의 상태를 저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캡처하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딱 찍으면 그 순간에 사진으로 저장이 딱 되죠. 네. 그리고 그 사진을 그냥 찍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니까 찍죠. 네. 그래서 그 순간의 모습을 그대로 저장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스냅샷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사진이라고 비유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모든 파일의 상태를 저장한 거라면서요. 네. 왜냐면 내가 파일을 작업하고 나서 지금의 파일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스냅샷을 찍게 되면은 이제 나중 시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네, 전체 상태, 모든 파일의 상태를 저장했다라고 저는 여기다가 칭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면은 왜 이 용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기록해서 사진으로 남기는 것처럼 진행하는 게 이제 스냅샷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커밋과 같이 이제 예시로 설명하자면 여기서 이제 스냅샷을 찍은 후에 네, 사진을 기록했잖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는 게 이제 커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일기에다 붙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를, 네, 직관적으로 하자면. 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프로젝트의 기록을 체크하는 게 커밋이고, 프로젝트의 사진을 찍는 걸로 해서 현재 상태가 저장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쌓여갖고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파일 상태를 만드는 것이 스냅샷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치 보도록 할게요. 브랜치는 이제 프로젝트의 다른 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 메인 있잖아요. 이제 메인, 마스터 둘 다 똑같거든요. 마스터 스토리 라인은 그대로 두고, 네,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결말을 뭔가 끼고 싶어. 내가 막 끼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의 새로운 결말을 시도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브랜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독립된 작업 공간으로서 껴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네, 브랜치, 네, 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 만들 수 있겠죠. 새로운 결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얘도 넣으면 좋겠고, 얘도 넣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끼는 상황을 브랜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새로운 결말이 마음에 들면 원래 이야기에서 이제 또 합치기 해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 합치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머지입니다. 네, 머지는 두 개의 길. 방금 전에 여기 마스터 메인이라고 메인 마스터 둘 다 똑같은 용어거든요. 여기서 네, 여기에서 새로 뭔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하자 추가했어요. 그러면 M이라고 그냥 크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죠. 합쳐가지고 네, 이렇게 된 과정을 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두 개의 다른 길이, 여기서 섞여져가지고 하나로 지금 합쳐졌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까 그 이야기 썼던 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원래 이야기 메인에서 병합해갖고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머지라고 합니다. 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작업을, 네. 팀원들이 각기 다른 작업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제 디자인 관련된 분으로 UI 만들 거고, 뷰 만들 거고, 어떤 분은 이제 앱 관련돼서 만들 거고, 어떤 분은 이제 그 알고리즘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돌아가는 그 중요 부분을 또 만들 거고 해서 다 각기 만드는 내용을 갖고 이제 팀원들끼리 작업한 내용을 하나로 합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격 저장소. 네, 여기서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원격 저장소가 조금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세 역할의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 같은 이제 인터넷상의 저장소를 말하는 것이 이제 원격 저장소다라고 해서 리모트 레포지터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저장소 같은 경우 내 컴퓨터 안에 있지만 이제 원격 저장소 같은 경우 클라우드에 있잖아요. 그 저장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USB에 있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파일 올려가지고
네,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갖고 쓰잖아요.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우가 이제 원격 저장소다. 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게 깃이기 때문에 깃허브에 해당되는 네, 그 부분을 이제 원격 저장소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격 저장소에 올려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해하고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핵심 기능. 네, 이 부분은요. 일단 이 큰 틀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장소는 이제 프로젝트를 보관하는 노트 같은 공간으로서 네, 비율을 둘 수가 있겠고, 커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변경 상황을 기록하는 일종의 메모로서 저장을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스냅샷 같은 경우 사진으로 이제 파일 상태를 기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브랜치 같은 경우 네, 원래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가지처럼 이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합친 게 뭐다? 머지다라고 해서 각기 다른 과정을 작업을 합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원격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저장소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역할이 이제 기세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네. 앞에 부분 잠깐 다시 한번, 네. 리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형상 관리에 대해서 저희 배웠어요. 그래서 현상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상태나 구조를 이야기한다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현상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깃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SVN을 주로 썼었고 이제 SVN이 서버 전의 약자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VN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분산형과 중앙 집중형으로 네, 이렇게 시스템이 나눠져 있고 여기서 로컬 작업 가능 여부에 따라서 네, 어떻게 되는지 속도와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유 때문에 깃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언제 누가 무엇을 변경했는지 기록하고 복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협업에 있어서 유연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도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기능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번 장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왜냐면 더 나아가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파트별로 해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꼭꼭 복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네, 기대 기능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